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불륜으로 이혼한 시모가 시어머니 짓을 하길래 찾아가서 시모에게 대놓고 불륜 언급하며 난리치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시원하게 잘하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시어머니를 드디어 찾아뵈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버티다 가게 된 것이었는데 가서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쌓인 것들 풀고 왔네요. 불륜으로 이혼하고 불륜남과 사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었나 봐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파혼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혼하기를 바라지 않으면 앞으로 꼭 필요한 때에만 연락하시라고 말하고 나왔는데 너무 시원했습니다. 남친과 저는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났습니다. 결혼은 20대 후반에 했고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고 남친이 먼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남자이니 믿고 맡기겠다고 하셨고 남친을 반겨주시며 잘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당구를 좋아하시는데 남친도 당구를 잘 쳐요. 그래서 남편은 저희 아빠와 지금도 가끔 만나서 당구를 치곤 합니다. 저희 아빠가 좋아하시니 저도 너무 좋죠.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지방이에요. 저희는 결혼 전에 둘 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한우 세트 들고 남친과 기차를 타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갔습니다. 집은 좀 지저분했고 도착해서 보니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사가지고 간 한우를 받아 시동생이 바로 굽더라고요. 제가 사가지고 간 한우가 아니었더라면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에 밥을 먹을 뻔했네요. 식사 후에 시어머니는 사과 몇 개와 과도를 가지고 오셔서는 제 앞에 놓으시더군요. 저보고 깎으라는 것 같아서 깎았습니다. 집에서도 과일을 별로 깎아본 적이 없어서 많이 어설펐겠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과일 깎는 것을 배우고 시집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일과 차를 앞에 두고 시부모님과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요즘 남자가 꼭 집회 가는 거 아니라더라. 요즘은 남자 여자 같이 한다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되기로 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려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남편과 시동생을 번갈아 보면서 이제 딸이 생겨서 살림하기가 편하겠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할 때 지원을 넉넉하게 해줄 것이니 나중에 결혼하면 다달이 용돈이나 챙겨주라 하시더군요. 저는 양가 부모님께 지원받는 것을 빚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쾌히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모은 돈이 8천 정도 되었고 남친은 5천 좀 안 되었어요. 저는 집에서 살았고 남친은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 모은 돈이 적은 것은 이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지원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저는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렸거든요. 그게 예뻐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 날짜를 잡고 남편과 저는 서울 변두리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시댁과 친정에서 지원해주는 돈에 대출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때 가서는 말을 바꾸어 너네가 모은 돈으로 하라더군요. 부모한테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며 너네가 돈을 못 모아서 주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은다고 모았는데 남편이 못 모은 것이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월급이 너보다 많잖니? 이러셨어요. 월급 차이도 얼마 안 난다고 했더니 남자는 계속 월급이 오르는 것이고 너는 아이 낳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시어머니는 부모한테 기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냐 했더니 내 자식한테 그 정도 인심 쓰는 말도 못하니? 이러시는데 정말 어이없었네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저보고 돈 보고 결혼하냐 사람을 보고 결혼해야지 이러시면서 저를 무슨 속물 취급까지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이라고 했더니 얼마나 해준대? 이러시길래 시댁에서 해주시는 만큼 해주실 것이라고 했더니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원래 시댁이란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야 하는 것이라며 살갑게 대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시던 시어머니였는데 말을 바꿔 지원은 전혀 안 해주신다 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살갑게 대하라고 스트레스를 주던 것도 그렇고 말을 바꿔 지원은 한 푼도 못 해준다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짜증이 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래도 한결같은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네요. 결혼 직전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얼마 안 남았고 이것 때문에 고민 참 많이 했네요. 그때 시부모님이 이혼 조정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만나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실은 시댁 식구들 중에서 남편만 알고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만나는 남자분이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 계셨는데 몰래 그 남자분과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튼 결혼식 때 혼주석에는 시부모님 두 분이 앉으셨고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어요.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바로 시어머니는 그 남자분과 함께 살더군요. 재산 분할이나 이혼할 때 어떤 조건으로 이혼을 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남편도 저도 잘 몰라요. 결혼하고 신행 다녀와서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서운하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전화를 해서 스트레스를 주셨죠.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한다고 했는데 왜 매일 안부 전화를 하지 않냐 하시는데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딸같이 살갑게 굴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화만 났습니다. 시부모님 이혼 후부터 남편과 저는 시댁에 가서 아버님만 뵙고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연세에 갑자기 혼자 사시게 되니 집안일이며 식사며 적응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겠죠. 시댁에 가면 남편과 함께 청소도 해놓고 이불 빨래도 해서 널어놓고 밑반찬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갈 때마다 시아버지는 바쁜데 뭘 왔냐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가면 참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자꾸 본인을 찾아오라고 전화로 강요하셨습니다. 정작 아들에게는 말도 못 꺼내면서 며느리인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결혼 전에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던 용돈에 대한 얘기, 저희 결혼할 때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지원 못해준다고 하시며 결혼하면 꼭 용돈을 받아야겠다던 시어머니인데 제가 용돈을 주고 싶었을까요? 제가 바보 같아서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렸다면 아마 남편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암튼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피하기도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며칠 전에 드디어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왔네요. 시어머니는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저와 남편에게 전화해서 몸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엄마의 배신에 치를 떠는 남편이었지만 아프시다 하니 신경이 쓰이기는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이참에 시어머니께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도 보고 오자고 했죠. 남편은 무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새벽에 출발해서 먼저 시댁으로 가서 아버님을 뵙고 집안일 좀 하고 오후에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셔서 뵙자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하시며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남자분과 살고 계시는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같이 사시는 남자분을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저에게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한 번을 안 찾아오냐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노려보듯 쳐다보니까 움찔하시더니 또 저에게 결혼하면 용돈을 준다 하지 않았냐 하시더군요. 며칠 전 전화 통화할 때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는데 그날 시어머니는 아팠던 분 같지 않게 목소리가 쩌렁쩌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를 오게 하려고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만나자마자 용돈 얘기부터 하시냐고 면박을 주듯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시아버지께 용돈 드리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왜 시아버지에게만 드리냐면서 본인에게도 용돈을 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둘이 번다고 해도 대출도 있고 해서 그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럼 시아버지께 드리는 돈을 반씩 나눠서 시아버지와 본인에게 주라 하시더군요. 옆에 있던 남자분도 참 웃겨요.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어서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집에 오면서 하는 말이 이때 남자분에게 쌍욕을 할 뻔했다고 합니다. 암튼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못하겠다 했습니다. 어머님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했는데 남편과 자식들을 배신한 어머님에게 우리가 자식돌이를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남자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우리한테 굳이 용돈을 받을 필요가 있냐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에게 말했어요. 나이 드시고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끌어내서 데리고 살고 싶냐고 했습니다. 내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한 주제에 우리 가족 일에 말을 보태고 싶냐고 얼굴도 참 두껍다고 했더니 저희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오해 같은 것은 없고 불륜 남녀의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도 버리고 이 남자분과 살고 있으니 저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시라고 말했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집에 오는 길에 자기는 너무 화가 나고 떨려서 말이 안 나오고 일 저지를까봐 무섭기까지 했는데 제가 나서서 본인이 하고 싶던 말을 시원하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다시는 시어머니 전화 받지도 말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사시는 곳에 가보니 남자분 경제력이 좋다는 것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돈이 많다면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용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열흘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시어머니 전화가 온 적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또 스트레스 주면 저는 시어머니가 불륜 저지른 거 언급하며 할 말 없게 만들려고 해요. 다시는 저에게 전화하기 싫도록 만들려고요. 시어머니가 그 남자와 오래된 불륜일지도 모르겠네요. 본인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약점인지 모르고 시짜짓 하려는 시모는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봅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모는 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